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x 플러스 2입니다. x 마이너스를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3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했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념센 수학에 있는 연속 문제 1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좀 더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거는 px의 값을 x-2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px의 값을 x-1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때 몫의 값은 q1x로 적으려고 하고요. 나머지 값은 지금 문제가 x 플러스 1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이 보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예. 안 보고 있었잖아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생각입니다. 식을 세우겠습니다. px의 값을 x-1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달라질 겁니다. 식은 다른 식으로 나누겠으니까요. 자, x-1로 나누겠고요. 예, 민호 어머니 여보세요? 전화 받으니까 어머니 끊으신다? 엄마 오셨나 보다. x-로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다르니까 q2x라고 잡았고요. 나머지 값은 3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은 px라고 하는 식을 3차식으로 나누겠습니다.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몇 차식이죠? 네, 2차식으로 나머지 값을 잡을 생각이에요. 모르는 2차식이니까 문자로 가정합시다. 몫의 값은 q3x라고 잡았고요. 나머지 값은 2차식인데 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px의 값은 다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을 다 다른 걸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시험에 출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p한테 1, 2 뺐습니다. p한테 1, 2 하면 누군데요? 네, 1, 2 하면 3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식한테 1, 2 하면 누구죠? 지워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식은 하나 남았습니다. 문자의 개수는 3개, a, b, c가 문자가 3개인데 식은 지금 하나 남았고요. 두 번째는 뭘 대입하나요? 2대입에도 3이라고 하네요. 2대입에도 0이니까 지워지네요. 2대입 때문에 누구라고요? 네,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문자는 2개, 문자는 3개, 식은 2개. 이런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식을 어떻게 해야지 식을 추가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제 개념수에서 풀어주면서 2차식을 3번을 1번으로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산수 계산이 중요하지 않고요. 3번식을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는 1번식처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차식의 값을 첫 번째 나와 있는 식,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는 식처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1 제곱으로 묶어 쓸 수 있는데 바로 썼더니 저번 시간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더 추가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쌤이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게 할 생각입니다. 이 식을 x-1 제곱으로 나누게 하는 식처럼 쓰려고 하는데 2차식으로 나누기 하는 나머지로 쓰려고 하는데 2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1차식이어야 되니까 이게 나머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도 x-를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몫의 값은 a고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입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2a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를 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a고 나머지는 2 플러스 bx c 마이너스 a가 나머지인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2차식 대신에 이걸 쓴 다음에 한 줄 더 쓴 다음에 풀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식은 x-의 제곱 x-2 q3x x-의 제곱 곱하기 a 2 플러스 bx c-a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값 대신에 이거 쓴 것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할 일은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처럼 쓰기 위해서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것처럼 쓰기 위해서
x-를 제곱으로 묶어 쓰겠습니다. 묶어 쓰면은 공통되는 x-의 제곱으로 묶어 쓰면은 a까지 묶어 쓸 수 있습니다. x-를 제곱, x-를 제곱으로 묶어 쓰면은 남은 것들 더하기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남은 녀석의 값은 2a 플러스 bx 플러스 c-a입니다. 기범아, 너 지금 이게 누군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뭐 한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뭐 말을 하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데요? 3번식을 1번식으로 바꾸나요? 지금 네 입으로 3번식을 1번식처럼 썼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저게 누구냐고요? 아, 1번씩. 은섭이 저거 뭐예요, 밑줄이? 네, Q1X죠. 기범이 지금 눈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거 아니죠? 기범이 이거 뭐예요? 지우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럼 식이 2개 추가됐습니다. 식 2개 추가된 게 누가 추가된 거지? 저거. 2 플러스 b는 2 플러스 b의 값은 1이 추가됐고요. 1, C-A는 네, C-A 값은 2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ABC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를 구하고 싶은데 나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려고요. 2번에서 1번 뺐더니 누군데요? 4A 플러스 B의 값은 0인가요? 이 식과 3번식 2개 연립하려고요. 이번에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볼까요? 빼면 누군데요? A는 A가 마이너스면 B는 누구예요? B가 A가 마이너스 1이면 C가 누구죠? 우리 뭐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뭘 구하래요? 나머지가 지금 이게 나머지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자, 개념선에서도 한번 봤고 지금 또 봤고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모든 학교가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개념선 수학에 별 3개나 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 204번이라고 되었습니다. 기범이는 숙제가 돼 있나요? 네. 책 펴보세요. 자, 20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 모르는 건 넌 질문 안 하시려고요? 200번. 아, 넌 205번이라고요? 204번은 x-1의 구승을 x로 하는 나머지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묻고 있습니다. x로 하는 나머지는 뭘 힙한 게 나머지라고요? 자, 지우 얘기해봐요. 뭘 힙한 게 나머지예요? 100,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식을 x-1로 나누게 했을 때 나머지는 뭘 대입해요? 2요. 왜 마이너스 2 대입 안 하고 2 대입하죠? 이게 0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였죠? 그게 나머지였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녀석이 x로 나누게 했을 때 나머지일 건 뭘 대입하죠? 지금 뭘 대입해요? 여기서 뇌가 꼬이나 봅니다. 은섭이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X. 네, 기범이 뭐 대입해요? 네, 이 불쌍한 아이들 어떡하죠? x-로 한 나머지는 뭐 대입한다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는 뭘 대입해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우리 멍청하니까요. 자, x로 나눈 나머지는 뭘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또 못 느꼈어요? 마이너스 그럼 더 해볼까요?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뭘 대입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x로 나눈 나머지는 뭘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또 눈치 못 챘어요? 민호 지금 웃겨 죽는다 지금. 제가 셋이서 배틀 붙었어요 지금. 누가 더 멍청한지 배틀 붙었어요 지금. 또 해봐요. x-10으로 나누기 했을 때 뭐 대입한다고요? 나머지 10. 다시 물어볼게요. x로 나눈 나머지는 뭘 대입해요? 0. 네, 0 대입해야 되겠죠. 아, 우리 지금 이게 0 되는 x들을 대입하잖아요. 네. 네, 이게 0 되는 x는 0이죠? 자,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 누군데요? 네, 0 대입한 마이너스 1 구승이 없어진 마이너스 1이네요. 첫 번째 거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0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첫 번째 결과를 이용해서 74의 구승을 7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 x라고 하는 숫자를 75라고 인식하세요. 75로 x라고 인식한다면 74의 구승은 75-1의 구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75는 x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0 대입한 게 나머지라면서요? 그럼 결국 나머지는 누구라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4를 3으로 나누기 했어요. 근데 몫이 누구죠? 근데 너희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너희 같은 애들이 여기다 5라고 쓴 거예요. 딱 너희 같은 애들이에요. 멍청하게 5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나머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나누기 다시 할까요? 나누기 다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나머지한테 3만 더해주면 나머지가 돼요. 확인해 볼까요? 14를 3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 원래 4잖아요. 나머지의 값은 2예요? 네. 이걸 다시 하긴 싫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3으로 한 번 더 나누기 잘못했으니 나머지한테 3을 보태주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나누기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5로 나누기 했잖아요. 75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숫자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우수인 적은 없었잖아요. 네.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나머지가 될 수 있죠? 0부터 74까지 숫자만 나머지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나머지 마이너스 1이지만 숫자로 계산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누기를 다시 하지 않고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나머지라고요? 70. 네, 지금은 75로 나누기 했으니까 75만 더해준 게 진짜 숫자의 나머지네요. 이해된 거 맞으신가요? 네. 기범이 진짜 이해돼요? 근데 눈빛은 썩어 있는데? 눈빛 초롱초롱하지 않고 썩은 눈빛인데? 지금 신경이 야구에 가 있나요 혹시?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보세요. 205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205번은 다음에 있는 식을 7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학교생들이 시험에 출제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약간의 센스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헐 이렇게 쉬운 거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7로 나누기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204번 문제가 안내해주고 있네요. 숫자를 숫자로 나누기 할 때 74의 구성의 값을 70으로 나누기 할 때 70으로 x라고 치환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숫자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X. 치환해서 풀라는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치환할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지금 x라는 숫자를 8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8을 x라고 쓸 생각입니다. 8을. 네. 그럼 제일 첫 번식은 x의 21승 플러스 x의 22승 x의 23승을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X 마이너스. x 1로 나눈 나머지네요. 그럼 뭐만 대입하면 되죠? 1. 네, 1만 대입하면 되네요. 1 대입하면 누구죠? 3. 3은 7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6까지 숫자가 될 수 있죠? 네. 0부터 6 사이 있는 숫자가 맞나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한 문제쯤은 어려운 문제를 다음에 넣어놨을 거예요.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얘기해보세요. 지호 한 얘기 지금 안 들려요. 206번. 네, 206번으로 갔습니다. 206번 문제는 니네한테 생각을 못하게끔 출제를 하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206번 문제는 방금 풀었던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면 7은 8-1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 8이 있었고 7이 있으니까 8-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17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의 관련성이 이건 2로 표현해놨네? 17하고 2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2의 거듭제곱들 중에 2의 거듭제곱 2, 4, 8, 16 중에 17은 16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앞에 거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17도 2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숫자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16의 값을 x라고 치환한다면 16의 값을 x라고 치환한다면 나는 2가 4개만 x라고 쓸 건데 2가 너무 많다? 1111개나 있네? 그럼 1111개나 있는 거를 2의 4승의 몇 승까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500. 2의 1111승은 2의 4승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277개다가 그럼 나누기 해볼까요? A의 B승에 C승이 있으면 이거 산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산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1111승의 값을 4로 나누게 보겠습니다. 1111의 값을 4로 나누겠습니다. 몇 개 남는다고요? 3개 남는다고요? 그러면 2의 4승에 277승 곱하기 2의 세제. 네, 이렇게 쓸 수 있군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에 277승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요? 네. 되는 거 맞으세요? 이거를 뭘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17. 아, X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7.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7. 마이너스 8. 아니구나. 곱하기 4입니다. 마이너스 8인가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값은 뭐가 나머지가 될 수 있죠? 0부터. 그러니까 다 나누기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네. 뭘 더하자고요? 7. 그 답이 뭐예요? 5가 아니라 지나네. 네. 9. 민호 따라잡으려고요? 네. 그래서 민호 못 이겨요. 네. 그래도 산수를 빨리 하려면 네. 네, 아직 아니 선생님 빠르다는 게 이게 아니라 산수 실수하는 걸 못 따라잡는다니까? 알겠습니다. 아. 보통 실수 많이 하지 않고서 민호 못 이겨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14번. 2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호는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14번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14번 문제가 px라고 하는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을 1-x를 대입한 식이 있습니다. px에 1-x를 대입한 이 식은 x-를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이 -4입니다. 지금까지 읽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대입하자고요? 1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0 p0의 값이 누구래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거는 뭐 대입하래요? 2하고 -2 대입하세요? 그런데 x px 플러스 x의 제곱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모르는데 나머지가 있대요 없대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 따위는 없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일단은 -2 대입했습니다. -2 p -2 플러스 4의 값은 빵이었으면 좋겠대요. 2 대입했습니다. 2p 플러스 4의 값은 빵이래요? 네. 그런데 p -2가 누구라고요? p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 몇 차 함수 구하는 거죠? 몇 차씩 구하는 거예요? 1차 px의 값은 몇 차식으로 한글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2차식인 px 구한 중이죠. px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돌릴 생각인데 0 대입한 -4래요? 근데 나머지 숫자 두 개만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a, b 값 구할 수 있고요. px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그 결과는 2였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걔는 -2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식을 더했습니다. A가 누구예요? A가 1이면 B가 누구예요? 보통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대로 얘기하면 시간 끌지 않아요. 빨리빨리 바꿉시다. 자, 네, 이 눈이 잠시 미쳤나봐요. 썩은 눈이거든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 않아요.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식을. 거기다 뭐 대입 거라고요? 1 대입하면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네 뭐 배틀 붙었어요 지금? 아주 대단하네요. 아주 1 대입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여기서부터 인수분해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섞여있는지 모르고 숙제를 내줬어요. 개함수는 이제 피세요. 개함수의 인수분해 챕터가 몇 쪽인지 찾으세요. 인수분해가 쪽수가 60쪽이라고요? 니네가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연산한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곱셈 공식에서 역으로 연산한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도 일단 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3 곱하기 4라고 쓴다면 숫자에서는 이 각각의 숫자들을 약수라고 얘기했죠? 식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각각의 값들을 약수라고 부르지 않고 인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인수분해,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전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죠? 네.
종합규호 과정의 인수분해를 배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값이 누구죠?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외운 공식도 있습니다. a의 삼성 플러스 b 상승은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여러 식의 고백꼴로 표현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가운데가 합차로 연결된 건 인수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고백꼴로 표현된 공식도 하나 알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이런 공식도 있었었나요?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맞는 것과 아닌 거 구분하시겠죠 지금? 근데 여타의 것들은 전부 다 곱셈 공식 프린트 1번부터 20번까지 공식들을 이렇게 바꾼 게 다 인수분해 공식이겠네요? 네. 그 모든 녀석들이 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네요 이제. 슬슬 때릴 때 됐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불시에 종이 주고 풀라고 했을 때 못하시면 이제 처음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제 인수분해 몇 가지 유치한 것들 연습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공식들 다 써있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바꾸는 건 인수분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는 거는 전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런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숙제한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빨리 수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르치지 않아도 숙제 해볼 정도였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건 이거 뭐예요? 2x하고 y를 제곱한 건가요? 딱 보이면 보입니다. 세 번째 거는 x하고 x를 곱하면 x의 제곱인데요. 2하고 5를 곱해도 10인가요? 네.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죠? 쓸 때는 가로줄을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줄이 x 플러스 2, 두 번째 줄이 x 플러스 5인가요? 은섭이는 이걸 이해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저게 3번. 네, 3번 하고 있습니다. 7x는 여기 있는 게 2x, 5x니까 가운데 7x가 되는 거죠? 네. 혹시 이런 식의 인수분해를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 보신 적 있나요? 인수 그냥. 자, 세 번째 거로, 다섯 번째 거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곱셈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는 지금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입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자, a, b, c 중에 누가 마이너스길래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이건 플러스였을까요? B요. 네, b만 여기서는 a, c의 값은 부호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b만 음수일 때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를 전체 제곱했을 때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두 개 곱해서 두 배, 두 개 곱해서 두 배, 두 개 곱해서 두 배 한 게 위에 있는 식이네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에 a의 삼성 플러스 8b의 삼성이면 아까 했던 공식이네요. 앞에 건 a를 삼성한 거고요. 뒤에 건 2b를 삼성한 겁니다. 방금 직전에 설명했으니까 바로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써야 되겠죠? 첫 번째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녀석의 값이 앞에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a 플러스 b 더하는 거. 그 다음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써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써야 되는데 b값 대신에 2b만 대입했다고요? 아까 거랑 은섭이 매칭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이런 걸 설명을 계속 자세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 쌤이 지금 a 플러스 b한테 아까 전에 선생님 칠판에 내가 써드렸잖아요. a의 삼성 플러스 b 삼성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a의 삼성하고 2b의 삼성이잖아요. 네. 모든 b한테 2b를 대입했다고요. b한테 2b를 대입했다고요. 네. 네.
이게 왜 말로 얘기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될까요? 아, 예.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이거 공식이네요. 뭘 곱했을 때 저게 나왔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거하고 X제곱 플러스 뭐라고 방금 얘기하셨어요? 아, 이거 말한 걸 빼기 정확히 들어버렸어 내가.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게 저거였죠? 여기까지는 다 공식 외우고 있는 공식선에서 다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4개를 인수분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하기 하면 누군데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A제곱 자, 선생님이 방금 무슨 얘기냐면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은 인수분해할 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자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선생님이 방금 했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누구라고요? A 플러스 한 번은 더했습니다. 한 번은 빼려고 합니다. A 플러스 C. 이게 끝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얘는 앞에 거는 대충 보니까 2x하고 5x 곱한가요? 네. 그게 10x 제곱인가요? 네. 근데 15면은 3y하고 5y 같은데? 네. 5y하고 3y인데 마이너스 15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한테 붙어야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주죠? 사람. 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은 25xy에서 6xy를 빼서 가운데 19xy가 되는군요. 네. 쓸 때는 가로줄로 씁니다. 첫 번째 줄이 2x 플러스 5y입니다. 두 번째 줄은 5x 마이너스 3y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갔습니다. 6번은 나 식는데? 느낌은 뭐예요? 느낌은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 a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면 뭐라고 쓰실 건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네,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근데 a 값한테는 뭘 대입했다는 얘기예요? a한테 2x 대입했고요. b한테는 뭘 대입했다고요? 아니요, b한테는 그냥 y를 대입했어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b한테는 그냥 y를 대입했습니다. a한테는 2x 대입했어요. b한테는 y를 대입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꺼림칙해요. 안 그러면 어떡하지? 검산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a한테는 2x를 대입했습니다. b한테는 y를 대입했습니다. 그게 12x제곱 y가 맞아요? 네. 그래서 맞게 인수분해 한 모양입니다. 마지막 녀석은 민호는 지금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이 슬며시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네요. 대가리 속에. 아니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머리는 맨날 아프죠? 저 감기 반날이어가지고 멀쩡해 보였는데 아까 올 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여기 다시 아프다. 참 신기하네요. 수업 시간만 되면 아픈가 봐요. 원래 어제부터 네. 아파가지고 학교 조퇴 엊그저께 조퇴도 했어요? 죽어도 학교에 죽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아파도 학교에서 버티라고요? 아니 버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네, 알겠습니다. 1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 공식 하나 알고 있네요.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마이너스 3abc 공식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이 기범이 얘기해봐요. 뭔데요? 기범이 저번에 알았어요. 대답했었어요. 은섭이 얘기해보세요. A 플러스 B 니네가 외우는 공식 중에 이렇게 생긴 공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 A, B, C 더하는 거의 삼성 공식은 난 써드린 적이 없습니다. 38개 공식 중에 없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했을 때 3개짜리 6개짜리 곱했을 때 3승이 등장합니다. 얘가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C한테 뭐 대입했대요? C한테 1만 대입했다는 얘기인가요? C의 값한테 1 대입했어요? C한테 1 대입했어요? 자, 이제 보였으면 쓰면 되겠네요. 이제 C한테 1만 대입하세요. 공식을 이용해서 C한테 1만 대입한 걸 쓰세요. 이해된 거 맞으신가요? 네. 네,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되는 걸 묶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되는 걸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개는 A로 묶었으면 B 플러스 C라고 쓰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법칙이죠? 네. 결합. 이게 무슨 법칙이죠? A의 값을 하나씩 B한테도 나눠주고 C한테도 나눠주는 건 분배법칙. A로 묶어 쓰는 것도 분배법칙. 이거 자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분배법칙입니다. 아, 네.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의 출발입니다. 공통되는 걸 공통인수라고 부르고요.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의 첫 출발이고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공통되는 공통인수가 있나요? H. A-B의 값이 공통되는군요. 아, 왜냐면 왼쪽에 있는 녀석 두 개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A-B가 공통되니까 A-B를 묶어주면 뭐가 남죠?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되시나요? A-B로 묶어주면 이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군요. 뭐까지 쓸 수 있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A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제곱인가요? 아, 왜 이렇게 계속 한 박자씩 느끼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 머리도 계속 같이 굴려주세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의 답이네요.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건 앞에 거는 누군가 전체의 제곱이 앞에 거고요. 뒤에 건 누구의 제곱인데요? E. 그럼 결국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겠군요.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했습니다.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뺄 건데요. 밑줄 친 거 두 개 더했습니다. 더할 건데 기가 막히게 또 암산할 수 있네. 자, 두 개 더한 녀석을 좀 정리해 써볼까요? 더했어요. 누구예요? 아니요. 정리해서 쓰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번에는 뺄 겁니다. 빼면 누군데요? 뺐더니 A-B제곱 빼기 C제곱인가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B니까요? 그런데 인수분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한 번은 더해주세요. 한 번은 빼주세요. 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주세요. 한 번은 빼주세요. 이러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갔습니다. A 6승 마이너스 B 6승의 값이 있습니다. 자, 저기는 두 번째 것까지는 지금 아주 쉽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은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하고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3승을 제곱했고 3승을 제곱한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에서 한 번 더했고 한 번 뺐습니다. 이제 또 공식이네요.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쓸 수 있는데요? 앞에 건 누구라고요? 네, 이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네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방금 전에 1번 풀 때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은서리가 얘기해 볼까요? A 3승 빼기 B 3승은 누구예요, 은서와? 네.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방금 전에 한번 되도록이면 기억하셔야죠.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거고요. 오른쪽이 이겁니다. 네 번째 거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거는 a제곱, b제곱, 2bc, 2ca, 2ab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가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c제곱이니까 못 풀겠네. 근데 위식과 똑같은 식이 되려면 뒤에서 뭘 빼야 돼요? 이렇게 바꾸면 풀 수 있겠네요. 자, 앞에 있는 이 값이 누구예요? 앞에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라고요? 뒤에 건 2c의 제곱이고요? 또 제곱 빼기 제곱이네요. 이 페이지 자체는 제곱 빼기 제곱을 합차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페이지네요. 자, 한 번 더 했습니다. 더하면 누구예요? 한 번 뺐습니다. 빼면 누구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제곱 빼기 제곱을 충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3c제곱의 값을 플러스 c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4c제곱을 따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막상 시험에 나오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뭐 없나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8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서 공통되는 게 있으면 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치환해서 풀어줄 거지만 애당초부터 치환하지 않고 푸는 걸 연습시켜야 되겠어요. 책은 치환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물론 쌤이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값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값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치환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빼기 8인가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은 t 곱하기 t고 뒤에 건 4 곱하기 마이너스인가요? 4t에서 2t 뺐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2t입니다. 그럼 쓸 때는 뭐라고 쓰라고요? t 플러스하고 t 마이너스 2입니다. t의 값이 누구였죠? x제곱 플러스 x의 값을 다시 대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값은 또 앞에 건 인수분해 안 됩니다. 뒤에 건 인수분해 됩니다. 뭘로 되나요?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하고 윗줄이 x 플러스 아랫줄이 x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까지 치환해서 풀기에는 우리 머리가 그보다는 좋습니다. 치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바로 처음부터 치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치환하는 건 좀 귀찮은 거네? 치환하지 않는 게 풀이가 더 짧은 거잖아. 기범이 내 말 이해 안 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너 지금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인수분해 끝났어요? 앞에 건 인수분해 안 되지만 뒤에 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한 번 더 할 수 있죠, 기범아? 아까 전에 했던 걸 다시 되물었는데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죠?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었는데 왜 그럴까요? 기범아, 정신줄을 딴 데 정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건 중학교 때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까지 아마 중학교 과정의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과정의 연습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마지막에 있는 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에 연결된 게 있으면 저 인수분해 된 게 아닙니다. 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교에서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요. 전개할 때는 항상 1차 항 개수가 같도록 전개를 해야 되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상수항이 똑같도록 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데 인수분해 하라고 하니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전개할 때는 일창 계수가 같도록 전개합니다.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래도 일창 계수가 안 똑같다고 한다면 상수항이 똑같도록 전개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바깥쪽에 2개 곱했습니다. 바깥쪽 2개 곱했더니 누군데요? 안쪽 2개 곱하면 누구예요? 쌤이 자꾸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이유는 대가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쌤이 푸는 속도하고 똑같이 머리를 쏘서 산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람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필의 색깔이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관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대가리 쓰시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치환해서 푸는 게 좋겠네요. 똑같은 게 있나요? 근데 치환해서 푸는 거는 한 줄 더 쓰고 또 2줄 더 쓰고 풀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만 이 값을 t라고 생각하고 전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만 t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있고요. 그 다음 이건가요? 인수분해했으면 좋겠는데 24일 값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가 나오지? 6이랑 마이너스 하면 되나요? 6이랑 마이너스 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 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빼기 4가 2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기본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 오늘 머리 장식으로 들고 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뇌세포들 맡기고 왔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잘 보관해 주겠대요? 자, 앞에 건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앞에 건 앞에 하려고 발부동식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건 인수분해 돼요? 4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2개 더했을 때 3인가요? 한 번은 x 플러스하고 한 번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똑같도록 전개하시라고요? 일차항계수가 똑같도록 전개하시라고요? 자, 이제 복 2차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 2차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바로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앞 페이지까지 같이 더불어 설명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쉬운 거고요. 3번과 4번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복 2차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복 2차식은 2차식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복 2차식은 2차식이 중복된 식을 얘기합니다. x의 4승은 x의 제곱을 또 제곱한 거고요. y의 4승의 값도 x의 제곱을 또 y의 제곱을 또 제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2차항과 4차항과 2차항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게 복 2차식이에요. 또는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4차항과 4차항만 있어도 복 2차식이고요. 4차항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돼도 이것도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복 2차식은 4차항, 2차항, 4차항 4차, 2차 상수항, 4차, 4차, 4차 상수항으로 구성된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생긴 것만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객관식 여기 문제에 있는 것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맞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건 산수가 매우 쉽습니다. 마이너스 6은 6이랑 마이너스를 곱한 거고요. 5는 6이랑 마이너스를 더한 거네요. 그래서 한 번은 x제곱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인수분해.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9라는데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9를 더하면 9, 곱하면 9 플러스 9고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이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인수분해 돼요?
네, x제곱 마이너스 1은 더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x제곱 플러스 6의 값이랑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얘도 인수분해 더 가능한가요?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만 시험에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1번, 2번엔 x의 제곱과 x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6이랑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5x 제곱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는데 밑에 거는 그렇게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밑에 거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봐도 4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쪼개도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쪼개도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기차식 문제를 아무리 인수분해 쉽게 하려고 해도 안 풀릴 때는 반드시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 페이지 바로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창 계수가 같게끔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복 2차식은 빨간색으로 쓴 부분이 중요해요. 복 2차식을 위의 것처럼 손쉽게 인수분해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거하고 끝에 거 먼저 쓸 겁니다.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가운데 4x제곱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런데 왼쪽하고 안 똑같습니다. 그럼 뭘 빼야지 똑같은 거죠? 4에서 17을 빼야지 13인가요? 근데 17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 17을 써야 되잖아요. 보기 싫습니다. 뭘 제곱, 이거 가운데 마이너스에도 완전 제곱식인가? 마이너스 4x제곱이 들어가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9x제곱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건 누구의 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요. 뒤에 건 누구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쓰자고요? 기본이 눈빛이 써져 있으니까 기본이 체크 들어갑니다. 기본 어떻게 써야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야 되는 거죠? 자, 한 번은 더했습니다.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더했고요.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2 3x 뺐습니다. 순서 바꿔 써야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요. 내림처럼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기범이 더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거로 넘어갔습니다. 1번, 2번처럼 인수분해 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전개할 때 너 뭔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개할 때 1창에 똑같도록 전개하는 건 앞에 페이지에서 중요한 걸 되짚어 드린 거고요. 복 2차 시간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할 수 없는 건 그 형태를 제곱만 할 수 제곱. 그쵸, 그게 중요하다고요.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끝에 거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거 끝에 거 썼고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인지 기범이 얘기해 보세요.
자, 완전 제곱식이 뭔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군요. 기본이 완전 제곱식이 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냐고요. 시간 끌지 말고 알면 안다 모른다면 해주면 안 될까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냐고요. 가운데 2x제곱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입니다.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빼야 돼요? 뭘 빼야지 등호가 성립하죠? 16x제곱을 빼야지 등호가 성립합니다. 2x제곱에서 16x제곱 뺐더니 마이너스 14x제곱이네요. 16이라고 썼더니 이건 4x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은 더해줄 거고 한 번 빼줄 겁니다. 더했습니다. 더할 때 지금은 중간 과정 안 거치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내림차순으로? 한 번은 더 하고 있습니다. 내림차순 썼습니다. 한 번은 더했습니다. 한 번은 뺐습니다. 더해준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더해준에 할 수 없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도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식도 4창, 2창, 4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기차식입니다.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지만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쓰고 싶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쓰려면 일단은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써야 되겠네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죠? 기본미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괜히 물어봤어요? 가운데 2a제곱 b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죠? 기본미도 완전 제곱식 모르네요. 선생님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욕이 나와요. 알면 안다, 모른다 대답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고요. 알아요? 몰라요? 완전 제곱식. 아는데 왜 몰라요? 계속 그러면. 자, 가운데 2a제곱 b제곱 들어가 있으면 뒤에서 2a제곱 b제곱 빼야 됩니다. 앞에 건 누구의 제곱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거 빼주면 똑같은 거 맞아? 아니네? 뭘 빼야 되죠?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b 전체 제곱이네요? 앞에 거는 한 번 더해줄 거고 뒤에 거는 빼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저 식은 이렇게 풀긴 귀찮습니다. 그냥 공식으로 암기한 걸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3번, 4번처럼 나왔을 때는 계산할 겁니다. 민호 똑바로 앉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설명부터 합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완전 제곱식인가요? 이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인가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은 a 2창하고 a 1창이 있습니다. 1창 계수가 누구예요? 1창 계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a라는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습니다. a의 2창, a의 2창, a제곱, a의 1창, 2ab 1창 계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1창 계수의 값은 2b입니다. 1창 계수의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맞아요? 완전 제곱식 되는 이유는 1창 계수 6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 여기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입니다. x제곱 플러스 뭔지 모릅니다. 뒤에 플러스 16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제곱이에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8x가 있어야지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16이 있는 거죠? 이건 x 플러스 4의 제곱이네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차수의 값을 조사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차수를 조사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를 할 때는 차수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1번은 x가 차수가 몇 차예요? x의 최고차는 몇 차죠? x의 최고차는 3차고 y는 최고차가 몇 차예요? z는 최고차 몇 차죠? 차수가 다 다릅니다. 3차, 2차, 1차 이렇게 차수가 다릅니다. 차수가 달랐을 때는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를 정리합니다. 누가 차수가 제일 낮죠? y가 차수가 제일 낮나요? y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y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y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군데요? x제곱과 z가 y를 가지고 있나요? 네. y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를 묶을까요? x의 세제곱 z의 값이랑 xz의 제곱의 값은 y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쓴 거는 y에 대해서 y라는 문자 1차항과 상수항으로 내림차는 정리했습니다.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상수항 인수분해 항상 먼저 해요. 내림차순위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수항 인수분해. 상수항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상수항의 값은 공통되는 게 누구예요? xz의 값을 묶어 쓸 생각입니다.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z,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z가 공통된다고요? xz를 묶었습니다. 남은 건 누구예요? 그럼 공통된 게 생겼습니다. x제곱 플러스 z의 값을 묶어줄 겁니다. 묶었더니 y-2 xz가 있나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게 인수분해 끝입니다. 공통되는 걸로 최대한 묶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x의 값은 최고차가 몇 차예요? y는 최고차가 이번엔 차수가 똑같네요. 첫 번째 문제 차수가 달랐었잖아요. 차수가 달랐을 때는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에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하고 y 중에 누가 더 알파벳 순서가 빠르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x라는 문자가 아닌 y는 숫자로 잠시 인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창은 하나밖에 없나요? 1창의 값이 누가 있어요? 이게 1창인가요? 네. 나머지는 상수항입니다. x가 없는 것들은 싹 다 상수항입니다.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먼저 하라고요? 방금 전에 1번 풀 때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뭘 먼저 한다고요? 상수항이 인수분해. x가 없는 게 상수항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2하고 1, 1하고 3, 마이너스가 둘 다 있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네. 상수항 인수분해했더니 상수항이 누구라고요? 한 녀석의 값 2y-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y-3이라는 얘기죠. 자, 그때 2x가 있습니다. 2x의 값들 중에 한 녀석의 값은 1, 한 녀석은 2를 써야 되는데 가운데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의 값이 여기 써야 되나? 근데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 마이너스 달고 곱해도 이거 맞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요.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4xy,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y, xy 더했더니 마이너스 5xy인가요? 상수의 값은 자, x하고 y가 있습니다. x와 y의 값은 가운데 숫자가 부호 반대입니다. 이런 녀석을 만나면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더하기 하면 누군데요? 아, 이것도 안 해준다고요? 빨리빨리? 네. 곱하면 누군데요? 1, 빼면 누군데요? 2, 15, 마이너스 아주 그냥 멍청함으로 똘똘 뭉쳤어요. 아주 그냥. 1도 15 아니에요? 아, 1 플러스 1도 15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식에서 공통되는 거 묶어줄 생각입니다. 공통되는 게 누군데요? EXY, EXY로 묶었습니다. 남은 거는요? 플러스 Y, 뒤에는 두 개는 뭘로 묶어주죠?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묶어요. 인수분해했습니다. EXY-3입니다. X 플러스 Y고요. 대입했습니다. 앞에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1, 뒤에 건 누군데요? 8. 이해시간 맞나요? 연습이 돼요? 예. 자,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똑같은 숫자 나오면 치환하는 게 우선입니다. 숫자를 놓고 풀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요. 누구를 치환하실 건데요?
2019. 네, 두 번 나오는 세이값을 치환했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괄호를 안 치고 푸는 바보들이 가끔 있습니다. 괄호 꼭 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t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썼습니다. 분자는요. 분모의 값은 앞에 있는 2018이 누구예요? T의 제곱.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2010? 미리 다음 단계까지 얘기했다고요? 자, 2018의 값은 t-1이고요. t-1의 값은 반드시 괄호 치셔야 됩니다. 이 괄호를 빼먹어서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분자의 값은 인수분해 돼요? t 플러스 1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약분했습니다. 남은 건 t 플러스 1이고 답은 누구예요? 2020. 기범이 아직 못 따라온 것 같은데? 솔직히 기범이 어제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자서 졸리다고. 기범이 지금 눈이 썩은 눈이에요. 나머지 애들이 비교해봤을 때 눈은 지금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인수분해 방법의 흐름도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했네 벌써? 숙제 끝내오세요. 시간이 좀 남아서 뒤에 있는 문제, 연습 문제 중에 스텝 3 있는 거 정도는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텝 3가 몇 쪽이에요? 77쪽이요? 몇 문제 있어요? 5문제를 15분 동안 할 수 있다고? 쌤 원래 이런 거 말 빠르게 되게 잘하는데 말 빠르게 잘하는데 귀로 안 들어가서 눈에 귀로 안 들어가서 풀신 데까지만 풀겠습니다. 네. 자, x라 문자의 다항식이 몇 차식이래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몫값은 q1x고요. 나머지 값은 r입니다. r은 몇 차식이죠? 2차식. r은 몇 차식이죠? 네, r의 값은 상수죠? 1차식으로 나누겠습니다. 몫값은 q1x고요. 나머지 값은 r인데 r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식은 4차식이라면서요. ax의 4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4차식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로 나누겠습니다. 몫의 값은 q2x고요. 나머지 값은 r2인데 r2의 값은 숫자인가요? 네. 1차식으로 나누겠으니까 나머지 값은 숫자죠? 네. 자, 그 다음에 r1하고 r2의 값은 똑같습니다. 네. r1, r2의 값이 똑같을 때 몫의 값한테 2 대입하세요. 몫의 값한테 1 대입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r1의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분의 B. 네, 얘가 빵이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세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세제곱했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a 3승분의 b의 3승인가요? 네. 거기다 a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제곱 2제곱 플러스 B. 네, 요 녀석의 값이 좀 r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r2의 값을 구하려면 이게 빵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4제곱했습니다. 네. 마이너스는 4번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a 4승분의 b의 4승이죠? 네. 거기다 a 곱했습니다. A 세제곱분의 B 4제곱 플러스 B요.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놓으면 b는 지워지죠? 네. a의 3승분의 b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똑같습니다. a의 값은 0은 아닙니다. 0이 아닌 값들은 약분할 수 있습니다. 네. a 2개 지울 거고요. b 3개 지울 겁니다. 네. 지웠더니 누가 남아요?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b는 마이너스 a입니다. 이러신 거 맞나요?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a니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b의 값한테 싹 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b의 값한테 다 마이너스 a 값을 대입해 봅시다. 네.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A 세제곱 네. 그렇죠. 네. 네. b의 값한테 싹 다 마이너스 a를 대입했습니다. 뭘 대입한 게 나머지라고요? 1이요. 1 대입한 게 나머지라고요? 네. 그럼 r이 누구예요? 1이요. 아 0이요. 0이요. 0이요.
두 번째 있는 식에도 이 값 대신에 싹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B 값 대신에 싹 다 마이너스 A를 대입했습니다. R2의 값은 누구예요? 0이요. 네, 1 대입하면은 0이니까 R2도 0입니다. 이제 이 값은 0으로 똑같다는 얘기네. 네. 근데 필요한 거는 Q1X하고 Q2X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Q1X가 누구란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 좀 해놓고 시작합시다. 네. X의 제곱 마이너스라고 X의 제곱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죠? 합차로. 네. 다시 그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근데 구토에 이렇게 안 해도 AN승 빼기 BN승 공식을 알고 있네요. 네. 이렇게 쓰는 걸 우리 이미 첫날 수업을 해서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Q2X 값이 누구라고요? X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시래요. Q1한테 2 대입하시래요. 2 대입했습니다. 네. 7. Q2한테 1 대입했습니다. 4. 답이 11이 답이군요. 네.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두 개의 함수 A, B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값이 PQ, R, ST의 부피를 각각 PQ, R, ST 소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PQ, R, ST의 값은 P의 부피의 값이 Q하고 R하고 ST 4개를 더한 부피랑 똑같습니다. A 빼기 B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네. P 부피가 누군데요? A 제곱이요. 좌변값은 A 세제곱입니다. Q의 부피가 누군데요? B X제곱이요. R은 부피가 누구지? A 제곱이요. B의 제곱이요. 마지막은? A 제곱만 B의 제곱. 마지막은 이게 부피인가요? 아 그렇네요. 네.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했을 때 A-B를 구하세요. 구하라고 하는 게 A-B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A 마이너스 B 바꿔서 A-B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이씨 A-B를 구할 수 있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아 이것만 따로 쓸까? 네. 담배표 갔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A-B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가요? 네. 좌변값은 인수분해했습니다. 은섭이 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담배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아씨 오른쪽은 어떻게 하지?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아 이거 하나 이항할까? 에? 밑줄 친 거 하나 이항해버릴까? 아 네. 오 그랬죠. 오른쪽에 남은 게 누군데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요. 나는 A-B가 궁금했었는데 네. 왼쪽을 A-B로 묶었으면 어떻게 되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러네 A-B가 지워지네. 그러면 1이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약분해주면 A-B의 값은 1이 나오네요. 이해되셨나요? 개범에도 진짜 이해돼서 이해된다면 끄덕인 거예요? 그냥 예의상 끄덕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이 다음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때 A, B, C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함까지 할 필요도 없겠네? 네. 똑같은 거 보이시죠? 2x 플러스 y 값은 똑같습니다. 바로 인수분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 거는 1, 1, 뒤에 거는 3, 1,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네. 인수분해할 때 가로줄 쓰고 있습니다. 2x 플러스 y에서 3 뺀 게 첫 번째 식이고요. 2x 플러스 y에서 1을 더한 게 두 번째 식이네요. 네. A, B, C만 읽으세요. 이게 지금 이 앞에 거야? 네. 두 번째 게 여기는 앞에 거고 네. A가 누구예요? 2요. B는 누구예요? 1이요. C가 누구죠? 마이너스 3이요. 다 더하세요. 0이요.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벌써 다 할 수 있겠는데? 5개 다? 마지막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4차식이 있습니다. 4차식 인수분해했을 때 ABC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수 쓰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문자가 하나니까 조립축구 하는 거죠? 조립축구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5개 다 나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에요? 네. 빵이 아니네? 네. 그럼 1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데 누구로 하시라고 써있네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로 조립축구 하세요. 숫자 4개 남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럼 누굴 대입하면 0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3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누굴 대입하면 빵 나오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빵 나온 거 맞아요?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인수란 얘기네요? 네.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6 빵입니다. 네. 마이너스 1 때문에 x 플러스 1로 쓸 거고요.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A, B, C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누구래요? 마이너스 2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1 값은요? 마이너스 1이요. C는 3이요. 3개 더해주세요. 0이요.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 하네요. 말씀해보세요. 뭐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사태에서 놀라워요. 다 해서 놀랍다고요? 358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587이라고 하는 숫자를 15의 거듭제곱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한 게 AB를 구하라고 합니다. AB는 일이 아닌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15를 x 같은 걸로. 그럼 치환해서 풀면 되겠네요? 네. 문제가 요구한 취지는 3587은 누구 곱하기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다이렉트로 푼다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푸는 건 어려우니까 얘가 뭔지 분석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밑줄의 값을 분석하기 위해서 밑줄의 값을 x값 15의 값을 x라고 쓰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걸 조립제법 하려고요.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2로.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뭘로 된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은 빵 맞아요? 그럼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누구라고요? x 플러스 2. 이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서 x 플러스 2 남은 거 3개가 이건가요?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숫자를 3587 같은 숫자를 네. 이런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여기다 x값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15. 15 대입했습니다. 17. 225 빼기 15는 210. 210한테 1을 더했으니까 221. 210. 211. 1이 아닌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 A, B의 값 두 개를 뭐 하시라고요? 저예요. 다음 게 뭔데요? 220절이요. 자, 집에서 현재 페이지까지 개념센 수학을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네. 중상권 숙제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